전선 학사장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사실 요즘 학생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잘 지낸다는 분들보다는 저마다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 겪게 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만났었고, 시험을 앞두고 생기는 불안함이나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들 중에서 왜 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라는 고민이나 왜 늘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안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원인이 되어 오는 것인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 참부모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평생 동안 안고 있는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 문제인데요. 남자 문제 하니까 오해하시기 쉬운데 흔히 말하는 이성 문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남성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사관학교 3기 출신인데요. 저희 기수는 지금까지의 기수 중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기수이고 사람이 많은 만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원은 총 24명이고 국적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필리핀, 러시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브라질 이렇게 총 9개의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관학교는 거의 24시간 함께 움직이며 생활하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모인 24명이나 되는 성인이 2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기수별 대표를 저희는 매 학기 뽑아야 했는데 이렇게 개성 넘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저희 기수 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만만하게 보였던 건지 2학년 1학기 때 그 기수별 대표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게 된 당시는 마침 참 어머님께서 천주평화사관학교를 청심신학대학원 대학교와 하나로 합쳐주시면서 선학유피대학원 대학교로 승격을 시켜주시던 때였습니다. 사관학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이 두 개의 조직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사관학교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전통을 유지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느냐를 놓고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잘 따라주지 않으셨던 분들이 바로 같은 기수의 일부 남성분들이었습니다. 그땐 그게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배신감이자 상실감을 들게 했는데요. 당시에는 선학유피대학원 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도자분들 역시 저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저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 학기는 마치 버려진 학기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가 유일하게 믿었던 것이 동기들이었는데 물론 일부였지만 그 믿었던 동기들이 저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배신감이자 상실감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남성분들이셨어요. 여자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 남성분들이 유독 저를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고 따라주지 않았던 남성분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구성원들이 따라주지 않는 리더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 그때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기도 하고 그 뒤로는 알게 모르게 어떠한 리더 자리를 맡게 되는 것,
특히나 남자분들 앞에서 리더를 한다는 것에 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유독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를 하면 온통 남자만 있는 곳에 보내졌거든요. 캄보디아는 생각보다 여성의 역할이나 위치가 높은 편인데 제가 미션을 했던 곳은 죄다 남자분들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상황들만 자꾸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는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상황, 같은 문제만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 큰 고민인 저에게 그 원인을 알게 해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하게 하거나 후퇴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후퇴하는 것도 자기 때문이요. 전진하는 것도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언제나 느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전진하게 하고 혹은 후퇴하게 하는 모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상대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생기는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자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나의 생애에 있어서 보람있는 가치를 결정짓느냐 또는 그렇지 못한 결실을 맺느냐 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이 말씀을 훈독하고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나에게 자꾸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원인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렸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상 남자들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만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만약 남자분들과 같이 잘 지내는 사람이 제가 있던 캄보디아에 갔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남자들이 많은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저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제가 그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저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늘 상대 탓만 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끌어안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 때도 사실 제가 그때 사람들을 되게 많이 원망했던 이유가 내가 24명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막내였고 첫 여자 대표였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그런 저를 따라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안 따라와 주는구나 라는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분들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원인은 제 능력이 부족했던 탓이었고 제가 잘하지 못해서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만 돌렸으니 해결이 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지금은 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조금은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는데요. 이렇듯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결국 나 자신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만 하게 되면서 안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도 환경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원인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이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다면 나 스스로가 변화해야 되고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